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월 운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흘러가던 그런 커리큘럼대로 지지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청관론 했었고 지금 이제 지지론이죠. 절기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부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그런 12지지에 대해서 하나씩 그 특성과 사주적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쓰지만 우리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계절 운동을 하는 그런 지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주 인의 매력에 빠지다라는 그런 그림을 넣고요. 문구를 슬로건을 넣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그림을 넣습니다. 내가 항상 바쁜 건 시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지지의 첫 번째 주인공 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인이라는 글자에 얼마나 강력하고 또 흥미로운 그런 비밀들이 좀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인이죠. 인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인. 호랑이입니다. 그쵸? 우리 호랑이 띠라고도 하잖아요. 호랑이. 왠지 모르게 용맹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설원에 혼자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고독한 호랑이의 모습도 우리가 영상 속에 또 이미지 속에 떠올릴 수가 있죠. 바로 이 인의 에너지가 우리 사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계절적 의미로는 만물의 시작, 봄의 서곡입니다. 그렇죠?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절기로는 입춘이 있죠. 입춘입니다. 입춘이 들어있는 달이 인월이죠. 땅속 깊이 숨어있던 그런 씨앗들이 기지개를 펴고 솟아 올라가는 그런 계절. 잠자던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솟아는 시작.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냐면 생명력, 발산한다. 이런 기운이었죠. 발산. 이런 발산을 우리 성정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동토를 깨고 모든 것을 깨고 뚫고 나오려는 강력한 추진력이 바로 이 인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계절적 의미가 있고요. 또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런 시간적인 의미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로 나눠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인시. 인시는 언젠가요? 03시 30분부터 05시 30분 이렇게 2시간을 인시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그런 새벽 시간으로 보이지만 실은 하루의 가장 역동적인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왠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을 위해서 생겨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처럼 인은 하루의 시작, 그리고 활기, 준비, 도전,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살펴볼게요. 오행적 의미도 있습니다. 계절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 그리고 이런 오행적 의미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오행적 의미는 우뚝 솟아나는 강한 이런 목의 기운이죠. 이는 지지 중에서도 양의 목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양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간으로 보면 이런 간목처럼 우뚝 솟은 이런 큰
나무의 기상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강한 성장 욕구 또 기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의 사주를 가지신 그런 분들은 끈기도 있어요. 그리고 주장을 잘 펼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집도 있죠. 그렇죠? 고집을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뚝심이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는 봄의 시작, 활기, 새벽의 활기죠. 그리고 호랑이처럼 용맹한 그런 기운이 응축된 그런 강력한 시작과 돌파의 이미지, 발산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이라는 글자를 사주 원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벌써 이 인의 매력에 푹 빠지신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네모라고 칠게요. 이 인의 특성과 그리고 바로 역마의 기운에 대해서 여러분께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또 역마의 기운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인의 핵심 성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력이 있어요. 그리고 개척 정신도 있습니다. 그렇죠. 파이오니아죠. 그리고 직진성이 있습니다. 직진성. 뿌리 깊은 나무, 참나무, 소나무, 잣나무들 위로 쭉쭉 뻗어나가죠. 메타세콰이어 같은 그런 나무들 그렇습니다. 이 인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엄청난 추진력이 강합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앞뒤 보지 않죠. 직진하는 약 불도저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실패는 뒤로 하고 다시 다른 모험을 찾아 떠나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목표물, 타겟, 뭐 토끼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맹렬하게 돌진하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호랑이가 토끼를 사냥하듯이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의 기운은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와 행동력까지 부여한다. 때로는 너무 빠르게 앞서 나가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보폭을 좀 맞추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이를 빠르게 진척시키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인과 역마의 특별한 그런 연결이 있습니다. 인자를 놓고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있죠. 그죠? 바로 역마의 기운입니다. 역마살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고생한다.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좀 강했습니다. 그쵸?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180도 달라졌죠.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역마란 이동, 변화, 분주함, 바쁜 거죠. 바쁨. 이런 것들,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활동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역마가. 자, 인이 역마인 이유는 뭘까요? 계속 지지론에서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인신사회라는 그런 생지, 그리고 자오무유, 왕지, 그리고 진술충미, 고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생지입니다. 인, 신, 사, 해라고 하는 이런 네 글자,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생지의 기운이었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변화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현대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인의 역마는 현대죠. 단순한 이동을 좀 넘어섭니다. 해외, 글로벌하죠. 그리고 무역, 사업을 확장하고요. 또 시장을 개척하고, 그리고 이직도 잦아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썩는다. 석유가 고인물이잖아요. 고인물이면 썩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활동,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다.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하고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역마의 기운과 아주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사주에 이런 인이라는 좋은 글자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마는 더 이상 살이 아니라 좀 길한 그런 기운으로 좀 좋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주에 이런 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가는 그런 개척자, 파이오니아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우리 사주 원국에 8글자가 있잖아요. 그쵸? 8자. 이렇게 사주 원국 속에 이런 인의 글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별로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의 지도를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미지를 가져볼게요. 자, 사주 명식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사주 명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지에 인이 있을 수 있고요. 월주 월지에 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일주 일지에 인이 있을 수 있고, 시주 시지에 인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지에 있는 글자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사주 원국 8글자 중에서 인이라는 글자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아주 미묘하게, 때로는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죠. 물론 다른 글자하고의 십성이라는 관계, 이런 12운성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치 똑같은 호랑이도 어느 산에 사느냐, 백두산에 사느냐, 중국에 사느냐, 동남아에 사느냐, 또 동물원에 사느냐, 역할이 달라지듯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자, 먼저 연주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런 연주 같은 경우에는 인이 있을 때 통상 이 연주는 초년운, 그리고 조상, 국가, 이런 걸 뜻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린 시절부터 이 인이 있다고 하면 활동적이죠. 어린 시절부터 방귀깨나 꼈다, 힘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기상도 강하다. 일찍부터 잘 놀고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상과 연결해 볼게요. 조상 대대로 우리 변화와 이동이 많았을 것이다. 또 해외와 깊은 연관이 있는 집안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선대가 개척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조상들이. 자, 환경적으로 보면요, 자라나는 환경 자체가 매우 역동적이에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변화를 겪을 그런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국가나 큰 조직, 글로벌한 그런 다른 나라와의 인연도 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월주죠. 월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부모,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형제, 사회적으로는 나의 직업,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월주입니다. 그 중에서 월지는 또 매우 중요해서 거의 30% 이상의 강한 영향 요소를 미치잖아요. 이 계절에 가장 강한 운동이니까 언제 태어났냐, 그 시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자, 이럴 때 이런
인이라는 것이 월지에 있다면 사회적인 활동성이죠. 이 자리에 인이 있으면 직업 활동을 하면서도 매우 활발하다. 그리고 추진력이 뛰어나다. 회사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어느 회사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조용히 있는 사람은 일단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부서 이동도 많아요. 스카웃도 많이 당하니까. 그리고 부서 변경이 잦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능력도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 형제 관계를 보면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이런 역마의 기운이 강한 분이 있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해외와 관련된 글로벌한 그런 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직업적으로 강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강점은 통상 무역, 그렇죠? 또 여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컨설팅, 역동적인 그런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소통이 강화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또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의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유튜브 콘텐츠 기획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일지 중요하죠. 자, 일지에 인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배우자, 나의 성향, 그리고 전체적인 운을 봤을 때 이런 중년운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 일지에 인이라는 그런 글자가 일지에 있다면 인의 핵심적인 기운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적이죠. 그리고 독립적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도전 정신과 모험심이 넘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와의 인연이 있죠. 배우자도 활동적이다, 진취적이다. 때로는 그런 강한 고집도 있어서 좀 독립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나 뭐 주말 부부, 또 해외에서 만나는 그런 인연일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중년운이 되죠. 중년은 중년기에 이르러서 더욱더 활발하게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거 추진하면서 변화를 통하며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일지를 나타내고요. 일지에 인이 있다면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시지죠. 시지에 있는 이런 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궁에 자식이라든지 아랫사람, 그리고 말년운, 이런 것들로 나타냅니다. 이런 시지에 인이 있을 때 이런 자식과의 관계는 자식도 또 활동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 유학도 갔다 올 수 있고요.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일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 정신이 강할 것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그런 강인한 호랑이의 기상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말년에 이런 인이 시지에 있다면 말년운이죠. 말년에도 가만히 요양원이라든지 노인정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역동적으로 활동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우 바빠요. 바쁨. 여행도 다니고요. 또 취미생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나이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젊게 사는 그런 경향이 꽤 있다. 말년에 새로운 학문 같은 것들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주원국에 이런 인이라는 글자 하나의 위치만으로도 이렇게 다채로운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랍지 않나요? 나의 삶에 중요한 그런 시기, 관계, 성향까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인으로 시작되는 다른 지지의 합, 충, 형, 파, 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쵸? 인으로 시작하는 그런 육합도 있고요. 또 인신충도 있고요.
또 인사신 삼형살도 있고요. 인묘진 방합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도 나중에 차근차근 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지지의 첫 번째 주인공, 용맹한 호랑이의 기상을 닮은 그런 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시작, 성장, 도전,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강력한 에너지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알게 되면 나중에 사주명리학을 또 지지론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주명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내 자신의 고유한 그런 에너지,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의 강의가 또 우리 인이라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데 좀 작은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그런 매력적인 12지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구도 사주명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